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자, 그걸 또 한번 첫 시간에 확인을 좀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갑자기 목소리가 왜? 금요일 안 되니까 목소리가 확 잠겨가지고. 자, 용도지역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은 우리가 용도지역 그러면은 뭐라고 여겼어요? 이름. 그쵸? 이름. 그리고 이것은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이름이면서 중복되지 않는다. 근데 용도지역을 만드는 이유는 왜 만든 거냐 봤더니요. 자, 이것은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때 이 용도지역을 탄생시킨 것은 추상적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이겠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용도지역의 이름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자, 봤더니 그 이름은 도, 관, 농,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러면 도, 관, 농,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록이 되는 거고 관리지역은 세분화되는 게 보, 생, 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정되지 않으면 가장 적은 지역인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가지만 세분화가 안 됐을 때는 도시지역으로 세분화가 안 된 건지 관리지역에서 세분화가 안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세분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보전 녹지지역,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보전 관리지역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이 도, 관, 농자라는 주 핵심을 놓고 가면서 주상공록 보생계인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또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거지역은 전일준, 상업지역은 중일유군, 공업지역은 전일준,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생자. 전부 이름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보생계라는 이름은 없잖아. 근데 보생자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생자. 그래서 결국은 보생계와 보생자를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나오는데 전용이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되고 야옹. 일반이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되고 편리. 그때 전용인 경우는 몇 종? 1종, 2종. 일반인 경우는 1종, 2종, 3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1종, 2종인데 그 1종, 2종인 경우에는 1종은 뭐가 나와야 되고 단독. 2종은 공동.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 3종까지 나누다 보니까 층수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4층 이하의 저층, 그리고 중층, 고층이 아니라 중고층.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연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중에서 그나마 개발이 허용되는 곳이죠. 그래서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데 도시지역으로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반드시 이 두 글자가 있어야 된다 했죠. 뭐? 편입.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건폐율 용적률을 알아야 되는데 건폐율 용적률을 외우지 못했다면 요 정도만이라도 갖고 가자. 그게 편입이 나와 있는 계획관리지역이고 그 계획관리지역은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몇 점? 40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이름이라는 걸 지어놓고 보면은 이름은 딱 만드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땅이 생기면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땅이 생기는 방식이 두 가지 유형의 방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집 방식은 바로 땅이 아닌 바다가 메꿔져서 공유수면이 메꿔지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공유수면이 땅이 돼버린 경우, 물을 막았다든가 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게 땅이 돼버리면 그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옆 지역으로 뛰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옆 지역에 뛰어가서 내용이 같으면 그때는 같은 이름. 그래서 이때는 이반 결정 절차 없는데 무엇은 따로 해야 된다 했죠? 고시는 따로 해야 된다. 근데 다르면 그냥 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땅이 비개발 지역이야. 그럼 그 비개발 지역에다가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면 이 스티커 때문에 여기는 명칭이 달라지는 거고 이름이 그냥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전제가 바로 어항, 산택 전의 도시로.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어항법, 항만법은 무엇과 연접하고? 도시지역과 연접하고. 산업단지는 무슨 단지 빠지고? 농공단지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농공단지는 옛날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단지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 국일첨 이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택지는 그대로 택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원은 뭣도 포함하고 애정도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빠지는 경우는 수력, 송전소, 변조소는 빠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자, 그러면 어항 산택 전에 도시로 가면은 그때는 무슨 지역으로 간주된다 그랬어요? 도시 지역으로 간주된다 했죠. 그러면 도시 지역으로 간주가 되는데 그 도시 지역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결정뿐만 아니라 무엇도 간주된다? 고시도 간주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시도 간주된다. 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이때 우리는 관리계획인 경우가 관리계획은 애매한 곳이죠. 애매한 곳이 갑자기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면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명칭을 갖자마자 여기는 무슨 지역이 되고 농림지역으로 고시된 걸로 보는 거고 만약에 이 지역이 보전산지라는 명칭을 갖게 되어버리면 이때는 보전산지라는 입장에서 전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보전산지의 형태로서 구성되는 것은 농림도 될 수 있고 자연환경 보존 수 있어요. 그래서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고시된 걸로 간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름이 없으면 가장 보전하는 지역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제한 문제가 있었는데 건폐율, 용적률은 암기한 거 보시면 되는 거고 이때 용도 제한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뭐만? 아파트만 우리는 보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만들 수 없는 곳, 일단 일종, 상업지역에서는 유통, 공업지역은 주거를 지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준공업지역. 그러니까 전용 일반 공업지역은 빠질 거고 그리고 농, 관, 농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접도구역이고 나머지 하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녹지는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하면서 농사 짓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가 용도 지역의 키워드고 이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다음 중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9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다 딱 가진 상태에서 바로 동그라미 쳐줘야 정확하게 문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 들어가 볼게요.
익힘장 네 번째 문장에서는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용도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9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그 9가지 문구 중에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필요가 있었던 게 과연 뭐가 있었는가 하고 보고요. 그때 첫 번째 봤더니 준공업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전제됐을 때 이름이라고 구성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준공업지역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이 나올 수도 있고 자연과 관련돼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이나 그렇죠? 자연관리지역이나 이런 그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게 구분돼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준공업지역이라는 이 자리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니면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뭐 생산녹지지역 이게 뭐게 하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문장을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준공업지역은 바로 뭐가 구성되어 있냐면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죠. 그럼 그 알파라는 것은 기능이고요. 그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유행이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을 봤을 때 기능이라는 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이것은 준공업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앞에 지금 뭐가 보였어요? 중하. 당연히 어떻게 위험해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전용 공업지역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용도지역이 뭐였어요? 미세분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미지정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는 건데 미세분이라는 말은 여기는 아침에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개의 이름은 지어졌겠지. 도시지역 아니면 관리지역. 세분된 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을 찾아야 되겠죠.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도시지역이 나와 있잖아. 도시지역이 나오면 당연히 뭐가 구성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전, 녹지. 맞죠? 자, 계획관리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인데 계획관리지역에서 우리가 검표율 용적률 하면은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몇 점? 40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항만법에 관련되어 있는 문장이고 항만법에 전제했을 때 자, 어항법, 항만법은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뭐 한다 했어요?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뭐과 연접해 있어야 한다 했어요? 자, 이때는 도시지역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만약 저기가 산업단지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 농공단지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을 해서 국일 첨단지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전원 예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혹시나 송전소, 변전소 이런 게 있는가를 확인을 해 보면 되는 겁니다. 미음번은 도시지역에 대해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대요. 자, 도시지역에 규정 적용하지 않는 건 크게 두 가지였죠. 접도구역과 농지 취득자격증명. 근데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접도구역이 나오고 적용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부분을 근거로 딱 봤을 때 바로 기억범 틀렸구나. 그리고 리을범 틀렸구나. 나머지 세 개는 옳은 문장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용도 지역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구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용도 지구 키워드를 보시면은요, 용도 지구는 뭐에 관련된 이야기죠? 별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별명은 여러 개죠. 이름은 하나니까 중복이 안 돼. 근데 별명은 여러 개니까 뭐가 된다? 중복이 된다. 그래서 중복된다, 안 된다를 갖고도 장난을 많이 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을 용도, 검표율, 용적률 높이를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강화, 완화를 하려고 하느냐 봤더니 안전과 경관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근데 딱 하나만 지정하여야 한다, 결정하여야 한다가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방제지구예요.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는 것은 지정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 하는 것이고, 행위 제한은 법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행위 제한과 지정 변경을 항상 분리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의 별명은 종류가 이렇게 되죠. 경치개방보, 고방특복대. 그래서 경치개방보는 세분화되어 있고 고방특복대는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근거는 고도지구는 최고가 있고요. 특화경관지구는 건축물, 역사보호지구는 시설. 집단취락지구와 관련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아니니까 누구 집이라고 그랬죠? 개집. 그리고 방제지구 지정은 의무가 돼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복합은 2개 이상인데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뭘 얘기한다? 외. 그 외라는 전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주거, 그리고 산업, 유통, 관광, 휴양, 외가 된다고 그랬죠? 특히 산업, 유통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공유물입니다. 공업, 유통, 물류. 이걸 산업, 유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인데 복합용도지구는 뭐가 문제 나온다? 개일이. 자, 개일이 문제가 발생한데 개일이는 어디 산다? 주공.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은 나오지 않는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행위 제한에 관련되는 것이 고, 치, 개, 방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될 게 있어요. 고, 치, 개방화인데 그 행위 제한과 관련돼서 고도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행위 제한이 유일하게 관리계획에 있는 것은 고도지구밖에 없습니다. 즉 고도지구는 무조건 관리계획입니다. 행위 제한을 해도 관리계획, 지정 변경을 해도 관리계획. 그래서 고도지구 나면 무조건 관리계획.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 고도지구는 무조건 관리계획이다. 이것만 이해되면은 일단 이 부분은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형태에 대해서는 바로 조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칠학지구에서 집단 칠학지구는 계집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집단 칠학지구와 관련된 것은 개발제한구, 그리고 자연 칠학구와 관련된 것은 국토개법 시행령,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계획, 그리고 방화지구는 건축법,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국토개법에서 배우는 자연 칠학지구는 몇 층이야? 4층이야. 자, 이때 만들 수 없는 것을 봤더니 그 중에 공동주택. 그런데 절대 못 만든 것은 4층이 하니까 아파트는 못 만들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절대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조례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아파트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인데 뭐가 포함되죠? 노래 연습장은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장례시설 못 만들고요. 관광 휴게시설 못 만들고요. 의료시설 못 만드는데 절대 못 만든 의료시설은 정신병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 동물병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고요. 단독주택 당연히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운빨 방송이나 있죠. 운동시설, 발전시설, 방송시설. 자, 이것은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정확하게만 기억을 해 두신다면,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자, 키워드를 읽어보고, 아, 저 말이 내가 뭔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은 패스. 그런데 키워드를 딱 읽어봤는데, 저게 뭔 뜻이지? 나는 저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책을 찾아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책을 읽을 시간 없어요. 그죠? 대부분 딱 보면은, 자, 공부 잘 되세요? 하고 제가 물어봅니다. 요즘에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갖고 잘 안 되고, 뭐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뭘요? 뭘 어떻게 또 처음부터 읽어보냐고.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프랑스 책 하나 던져주면서 이거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읽으려고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 우리말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해석이 될 것 같거든. 나도 우리말 잘하거든. 그렇잖아. 우리말 잘해 나도. 그러니까 읽어보다 보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자꾸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 없어요. 가르쳐 줬잖아. 나올 만한 거 지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고 이걸 읽어봐라고. 이걸 차라리 이걸 읽어보자고. 이거 한 번에 짧잖아. 단지 한 장, 몇 장짜리를 하나를 모아줬잖아요. 그럼 이걸 읽어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이해 안 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책으로 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과감하게 패스해서 버리고 그러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이해되는 것은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실하게 알고 그러면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다시 한번 문제 정리해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은 익힘장 5번째 보시면은요. 용도 지구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본 순간에 기억법 문장 딱 보니까 지금 기준은 요 복합 용도지구야. 복합 용도지구 하면 머릿속에 딱 떠와야 되는 게 누가 생각나야 돼요? 게일이. 그러면 게일이 딱 떠오르면 되는 거잖아. 게일이. 그리고 이 게일이는 어디 살아야 돼? 주공에 살아야 돼. 그러면 됐네. 끝. 자, 니은번은 개발제한구역이 나와 있어. 개발제한구역은 칠학지구야. 무슨 칠학지구가 되면서 누구 집이라고 있어? 개집. 자, 디귿번은 복합개발진흥지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자 봤더니 주거, 공업, 유통, 물류. 자, 이 세 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산업, 유통, 그리고 관광, 휴양. 자, 이 세 개가 2개 이상 합쳐지면 복합이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뭐가 나와 있어? 왜? 그러니까 복합 아니네. 특정이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리얼번은 고도지구 물어봤어요. 자, 고도지구 그러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고? 관리계. 볼 것 없어요. 그리고 최저야, 최고도야. 최고. 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고도지구면 그 2개만 생각하면 돼. 봤더니 관리계획 나와 있고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0층까지 저라 그러면 10층 이하 저라는 거예요? 10층 넘어서 저라는 거예요? 10층 이하 저라는 거예요. 넘을 수 없다.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속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이렇게 속일 거 아니야. 그래서 고도지구 나오면 무조건 관리계획 이렇게만 머릿속에서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음번과 관련된 것은 연암 침식 이 말 딱 듣자마자 무슨 지구예요? 방제지구입니다. 그럼 방제지구 그러면은 필요적 지정이 되죠? 마지막에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결정하여야 한다. 무엇을? 지정을. 근데 지정을 할 때는 조례로 합니까? 관리계획으로 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죠?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지정 관리계획 맞잖아. 만약 이 부분을 도시군 계획조로 바꿔치기 하면 틀리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장에서 틀린 것은 니은번하고 디귿번 2개 문장이 틀렸으니까 결국은 3개 문장이 옳은 거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용도 구역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용도 구역 키워드는요, 이제 사회적 지위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 사장님, 부장님. 자, 이것은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1개 가질 수도 있고, 2개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중복된다, 안 된다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복성의 문제에서 출제하는 경우는요, 용도, 지역, 중복, 안 돼. 용도, 지구, 중복돼. 여기서 출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강화, 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없었는데요? 무질서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임의적입니다. 그러면 혹시 용도 지구처럼 예외로서 필요적 지정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간단하죠. 이 용도 구역은 수, 도, 개, 시, 입, 신, 용 총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구역은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정하여야 한다는 말은 틀려요. 지정한다는 맞아요. 아시겠죠? 할 수 있다는 한다는 말은 맞다 그랬죠? 그러나 하여야 한다는 말로 하면 틀리다 그랬습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을 꽉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금지, 개발제한구역도 금지. 그래서 금지하는 것은 무조건 중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다는 해장이, 땅은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우리 동네 공원을 조성하는 여가 휴식공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지 않는다. 장관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 지역은 개발을 잠시 멈추겠다는 겁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시도에서도 할 수 있고 국가인 국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요청해서 멈춘다는 것은 이것은 시가와 조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군사 안보 문제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가 휴식공간 나오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그리고 입신용인데 입신용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에서 자, 그럼 입체복합구역이라든가 도시혁신구역이라든가 복합용도구역인데요. 이 지역들은 그죠? 이 지역들은 일단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어떤 계획 형태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느냐? 여기는 처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계획을 세운다 그랬잖아. 그래서 공간 재구조와 계획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명칭만 복잡할 뿐이지 결론은 뭐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행위 제한은 법으로 합니다. 근데 이 법으로 전제됐을 때 행위 제한 자체가 국토계획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시, 입신용 이 네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그때 시가와 조정구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국토계획법이니까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입신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토계획 내용이니까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입신용은 법이 이제 막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법이 바로 바뀌었다고 해서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출제 확률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시가와 조정구역에 더 집중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랫동안 유지했던 것이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오랫동안 유지하고 법률에 계속 남아있는 이 법률을 활용하려고 하지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법을 또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얼마라고? 5에서 20년이고 그리고 유보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시효로 되는 거고 그리고 뭘 한다 그랬어요? 고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고시권자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고시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번 나오죠. 그게 뭐죠? 지구단위. 지구단위 고시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지만 그 외 고시는 시장 군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는 공사업은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누가 요청해야 된다 했습니까? 중앙이 요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민간인 사업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허용하는 근거는 1차 산업 공용 증축입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숫자가 나온다면 숫자는 뭘로 간다? 이하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입신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그때 도시혁신구역은 도심지의 문제고 복합용도구역은 노후화된 게 문제고 입체복합구역은 10년 된 첨단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시면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건 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슨 법,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행위제한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의 근거에 의해서 갑니다. 행위제한. 네, 행위제한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시가와 조정구역 공부하는 이유예요.
자, 익힘장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익힘장 6번째 문제는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뭐라 그랬죠? 옳은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잘 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나와 있잖아. 자, 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 자, 이게 나왔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자체는 이건 땅을 개발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니은번과 관련된 문장에서는요, 니은번에 뭐 자연환경, 경관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는가를 찾으면 돼요. 근데 쭉 가서 봤더니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여가, 휴식공간 나오고, 여가 휴식공간 나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그럼 마지막에 가서 봤더니 뭐 나와 있어? 개발 제한구역이 나왔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디귿번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은요, 시가와 조정구역 문제고, 시가와 조정구역과 관련된 것은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죠. 조심해야죠. 항상 시로 나오면 다음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1번 보세요. 공익사항 문제 나와 있고, 공익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언제 할 수 있다 했죠?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누가 요청을 해야 된다 했죠? 장관이죠. 중앙이 요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미음번 관련돼서는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인데 그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은 몇 년에서 몇 년이라 했습니까? 5에서 2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키워드에 넣어놨고, 그래서 키워드에 있는 문장은 시험 보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결국 틀린 경우는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틀렸고, 리을번 틀렸고, 미음번 틀려서 4개가 다 틀렸으니까 옳은 것은 오직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둔다면, 그러면 이제는 시험 보는 그 날짜에 바로 키워드를 명확하게 익히고, 그러면서 문제의 익힘장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알겠다 한다면,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이 게임 오버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출문제 관련된 걸 복습용으로 계속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